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의 김명식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이제 공판 절차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 2에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 이제 마지막 날 보통 이제 결심한다고 하는데요. 결심하는 날에는 검사 구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하거든요. 최후 진술. TV에서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나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자기가 반성한다라든지 억울하다라든지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피고인 신문은 증인 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피고인 신문은 이미 이제 피고인이 피의자일 때, 그러니까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조사를 받을 때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또 피고인 신문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답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태에서 문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아니면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른 증거나 다른 증인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당사자 입장에서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판사님을 설득을 할 수 있고 판사님에게 자기 입장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 신문이라는 건 증인 신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변호인만 질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변호인이 질문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반대 신문할 수도 있고 판사님께서 직접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피고인 신문을 해서 내가 좀 억울한 걸 밝히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이제 피고인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판사님들이 실제로 뭐 재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랄까 사건들 많이 다뤄보시다 보니까 핵심에 대해서 짚으시면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억울하다는 걸 밝히려고 했다가 안 좋은 대답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피고인 신문은 실무상 거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증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라고 하면 피고인 신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다른 증거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고, 반대로 이제 불리한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피고인 신문을 하다 보면 더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은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생략합니다. 그래서 종결될 때쯤 되면은, 또는 공판 초기에 입증 계획을 밝히면서 피고인 신문을 할 거다 아니면 생략할 거다 이렇게 미리 입장을 보통은 밝히고, 종결될 때쯤 되면 이제 재판장님께서 피고인 신문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아예 안 물어보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사건들 기준으로 보면 10건 중에 9건 정도는 피고인 신문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피고인 신문을 꼭 해야 되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또는 이제 무죄까지는 아니지만 양형을 다투는 사건에서 뭐랄까 읍소를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억울하다는 점을 판사님께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편한 상황이 아닌 거죠. 이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 상황, 증거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 또는 양형에 있어서 그냥 이대로 종결하면은 형이 너무 높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형을 결정하시는 분은 판사님이기 때문에 판사님께 한번 잘 설명해서 쉽게 말해서 읍소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을 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는 사건은 대부분 무죄를 다툰 사건에서 저는 피고인 신문을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받은 사건들, 또는 1심에서 유죄 선고돼서 2심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때는 사실은 쉽게 말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피고인 신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좀 봐줘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 이런 걸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사자 입을 통해서 할 때는 피고인 신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피고인 신문을 할지 안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해야 되는 사건은 피고인 신문을 잘 준비하셔서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괜찮은 재판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고인 신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차, 그래서 대부분은 하지 않는다. 다만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 또는 양형을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나의 입증이 좀 부족하거나 재판장님을 직접 좀 설득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피고인 신문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되고 2심에서 무죄를 다툴 때는 1심과 2심의 결과가 바뀌려면 새로운 게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공판 중심주의가 강조되는 요즘 재판에서는 1심에서 다 하고 와라, 이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10조 판사를, 그래서 지방법원이랑 고등법원 구성원이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모든 걸 하고 와라, 그리고 2심에서는 1심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를 사후적으로 검토
못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1심의 결과를 2심에서 뒤집으려면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른 뭔가를 할 때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1심과 2심에서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조사도 마쳤고 피고인 신문까지 마쳤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결심, 마지막 공판 종결하는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